옛날 중국 춘추시대 천하는 끊임없는 전쟁과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시대였지요.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제후들 중에서도 정나라는 참으로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던 정나라는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북쪽의 위나라는 언제나 정나라를 노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시절 정나라의 한 대부가 임금께 올린 간절한 상소문에서 시작됩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듯 위나라가 정나라를 탐내는 모습을 표현한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때 탄생했습니다. 정나라 임금의 궁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위나라의 움직임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지요. 어떤 이는 위나라와 화친을 맺자고 했고 어떤 이는 더 강한 초나라에 의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정나라의 대부 자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산은 정나라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신하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는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임금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산은 최근 위나라의 행보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나라는 겉으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경지대의 병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나라와 인접한 작은 나라들을 하나둘씩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었지요. 자산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나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풀숲에 몸을 숨긴 채 사슴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자산은 임금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위나라가 정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호랑이는 갑자기 덤벼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먹잇감을 지켜보며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지요. 눈빛은 날카롭고 몸은 낮게 웅크린 채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위나라의 군주는 정나라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으며 정나라 내부에 분란이 생기거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랑이가 사냥할 때의 모습이라고 설명했지요. 호랑이는 먹이를 발견하면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먹이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먹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혹은 다른 위험의 주의를 빼앗긴 순간을 포착하여 단번에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자산의 말을 듣던 임금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하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산의 비유를 듣고 나니 그 위험이 얼마나 절박한지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눈빛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노릴 때 그 눈은 평소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눈에는 욕망이 담겨 있고 집착이 서려 있으며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른다고 했지요. 위나라가 정나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로 그러하다고 자산은 강조했습니다. 위나라의 사신들이 정나라에 왔을 때 그들의 눈빛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친근하게 대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탐욕과 야심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산의 상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호랑이는 먹이를 기다릴 때 편안하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근육을 긴장시킨 채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공격 직전의 준비 자세인 것입니다. 위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자산은 말했습니다. 위나라는 지금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평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다만 최적의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산은 과거의 사례들도 들어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위나라는 동쪽의 작은 나라를 침공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친선사절을 보내 안심시키고 무역협정을 맺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부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워지자
바로 그 순간 군대를 일으켜 단숨에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마지막까지도 위나라가 진짜로 공격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군주가 보낸 친서에는 여전히 우정과 협력에 관한 말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친서가 도착한 바로 그날 위나라의 군대는 이미 국경을 넘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자사는 이것이 바로 호랑이의 사냥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의도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먹이가 호랑이를 발견하더라도 호랑이가 가만히 있으면 먹이는 경계를 늦추게 됩니다.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으니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호랑이의 전략입니다. 위나라도 정나라가 안심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나라가 위나라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선사절을 보내고 선물을 주고 혼인 동맹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사는 이 모든 것이 정나라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고 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냥하기 전에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먹이의 주의를 분산시키듯이 위나라는 여러 가지 회유책으로 정나라의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자산의 상소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호랑이의 눈빛을 묘사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노려보는 그 날카롭고 집요한 시선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었지요. 호시탐탐, 이 네 글자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며 기회를 엿본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욕망이며 그 욕망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사는 위나라의 야욕이 바로 그러한 호랑이의 시선과 같다고 역설했습니다. 위나라는 정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회가 오면 반드시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정나라는 지금 당장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임금은 자산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자산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위나라의 위협을 더 이상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나라는 국방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높이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산의 호시탐탐이라는 표현은 조정을 넘어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경계할 때 또는 누군가의 야심을 경고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노려보듯 기회를 엿본다는 이 생생한 비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나라의 대비가 튼튼해지자 위나라는 결국 정나라를 쉽게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도 먹이가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사냥에 성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위나라는 다른 먹잇감을 찾아 눈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산의 예리한 통찰과 적절한 비유는 정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호시탐탐이라는 표현은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시탐탐이라는 사자성어가 탄생했습니다. 춘추시대 정나라의 대부 자산이 위나라의 야욕을 호랑이가 먹이를 노려보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처럼 날카롭고 호랑이의 자세처럼 긴장감 있게 기회를 노리며 집요하게 지켜본다는 의미를 담은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누군가의 야심이나 위협을 경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나라 궁전에서 울려 퍼졌던 자산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호시탐탐이라는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